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LA 다운타운 인근 카이스테이트 LA 캠퍼스에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캠퍼스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어제 카이스테이트 LA 캠퍼스 내 학생 서비스 빌딩에 진입해 1층을 장악했습니다. 시위대는 건물 내 집기 등을 이용해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유리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학교 당국은 학교 내 교직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위대가 장악한 건물의 8층엔 총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LAPD는 출동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시위를 무단 시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시위대는 밤사이 건물에서 떠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판기 등 여러 물품들을 고장냈고 건물 주변은 쓰레기들로 어지럽혀진 모습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유죄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차범위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등록 유권자 9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일 선거가 열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1%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2%포인트 뒤진 3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20%는 제3후보를 선택하거나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며 현재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과 관련해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주 가까이 지나 진행됐습니다. 앞선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전한 결과였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꺾고 승리할 확률을 66%로 예측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컬럼비아대 응용통계학센터 앤드류 겔먼 소장이 이끄는 연구팀이 개발한 모델로 두 후보자가 각 주에서 승리할 확률과 전체 선거에서 승리한 확률을 계산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치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확률은 33%에 그쳤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비 트럼프의 우세를 진짜로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거인단 확보 예측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여유있게 뛰어넘는 296명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4년 전인 2020년 6월 이 모델을 통한 예측치를 처음 내놨는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확률이 8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보다 우세했습니다. 이들의 예측이 적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되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 뒤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연준은 같은 해 9월 이후 이번까지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또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애초 9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어왔으나 이 같은 전망 수정에 따라 연말 인하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영 씨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와 총 4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최종 합의 액수는 당초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 6천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은 것입니다. 앞서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2년 넘게 조사한 결과 쿠팡은 이런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쿠팡 내부 자료에는 인위적으로 랭킹을 올려 법적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적혔는데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일종의 상품 진열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로켓 배송이나 각종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의사단체의 전체 휴진을 앞두고 정부가 일방적인 진료 취소는 진료 거부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이 환자 동의나 치료 계획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건 진료 거부 행위라고 보고 이런 의사 노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빅5 병원들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 이어 수술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오는 18일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교수협의회와 연석회의를 한 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전체 휴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2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